안녕하세요. 김기정 변호사의 슈퍼매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주 뜨겁습니다. 국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 법안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친북 인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온갖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문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방을 벌였던 기억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 간 대화를 다룬 녹취록을 보도하려던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죠.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도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으로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중 50% 이상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었던 기억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슈가 2022년 2월 대선 직전에 한 번 더 불거진 적이 있어요. KBS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고 KBS에서는 일부 오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네, 뭐 그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이래저래 여러 일들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뭐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받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동적으로 펼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은, 그러면 김혜경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영부이던 시절 옷값으로 뭐 수억 원을 썼다거나 개인 버킷리스트 달성 목적으로 해외 순방을 다녔다는 등 쉽게 말해 국고를 사익을 위해 탕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된 뭐 여러 사건이야 뭐 대선 기간 동안 한참 불이 붙었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고 싶으면 김정숙, 김혜경 여사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런 논리예요. 뭐 김정수, 김건희 여사 뭐 범죄 수사하지 않을 거면 김건희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건데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김정숙 여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김건희 여사는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자 뭐 논점 일탈의 오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정숙 여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야 쭉쭉 진행되고 있고 사법부의 결론이 날 테니 아예 논외죠. 김정숙 여사 건은 그것대로 문제 제기하고 수사하면 되고 김건희 여사 건은 또 그것대로 따져봐야 하는 게 맞죠. 뭐 저도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나 해외 순방 부분에서 저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싶은 순간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죠. 뭐 지금이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까? 지금 검찰권을 뭐 민주당에서 쥐락펴락 하고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김혜경 여사는 열심히 수사받고 있으니 뭐 조만간 뭐든 결론이 날 거고요. 자, 물론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관대하거나 엄격해서는 안 되죠.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도를 넘는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죠. 자, 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뭐 나름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어 논리가 아주 터무니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무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데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무죄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무죄인지는 다른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해대는 통해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한 달 가까이 두문불출하는 작금의 상태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 최소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을 부적절한 대응으로 크게 키우고 호미로 막을 거 이제는 가래로는커녕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된 상황에서 그럼 김정숙은, 그럼 김혜경은 이라고 반격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김정숙은, 그럼 김혜경은 이라고 반격하는 게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실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논리를 고수한다면 다른 쟁점에서도 역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재인보다는 낫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냐. 뭐 이런 반박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보수 지지층의 냉정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건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유효하지도 않은 대응이 난무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 뭐 아닐까요? 자, 당장 그럼 김정숙은 이라고 되받아치는 건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코어 지지층들은 그것만으로도 쉽게 열광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그 논리의 허점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반대편 지지층은 외면하게 될 겁니다. 자,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방어는 김정숙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이준석 대표나 천하용인 그리고 개혁신당의 어떤 문제를 지적당했을 때 단순히 그럼 국민의힘은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은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비판은 수용하는 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